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 개인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기록이면서 한 국가의 주체가 국민이고 그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법과 정치가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 찢어진 깃발이라는 책을 집필한 1월 봉사회 전 총재이신 김호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호영 씨.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참으로 어려운 걸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찢어진 깃발이라는 책을 집필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책인데요. 1월 봉사회라는 명사모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거기에 총재로 있으면서 당시 영부인이시던 김윤옥 여사님과 약속을 해서 제가 5억 이상의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의 5개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또 이재호, 이방호 등 총선운동도 했고 심지어는 한나라당의 전국위원 박성택 전국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일까지 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다들 저와 약속한 거를 안 지키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하고 또 검찰을 이용해서 저를 감옥에까지 보내고 온갖 사악한 일을 다 당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제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한 권의 책, 이 책에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또 그 당시 김윤옥 여사와 저와의 약속을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1월 봉사회. 총재님이 1월 봉사회 총재님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조직이 언제쯤 그렇게 조직이 되고? 2006년도에 명사모 이명박 대통령의 가운데 이런 명자를 일월로 나열해서 1월 봉사회라는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고 저는 2007년도 6월 달에 우연하게 그 조직의 중앙회장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김윤옥 여사님과 만나서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정치에 관여해서 열심히 뛰게 되었고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던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윤옥 여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서 저에게 선거 운동을 부탁을 했을 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되실 김윤옥 여사님은 정치인이 그 당시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해 주신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뜰안길에 있는 옛날 진지상이라는 그 식당에 가서 영부인의 큰언니 되시는 김춘 그 영부인 측의 사조직 보름달 고문과 또 대구회장 염오영 그렇게 해서 제가 영부인에게 당시 우리나라는 스포츠 댄스 대통령배가 없었기 때문에 영부인님이 그 대선 운동을 도와주면 대통령배를 저를 통해서 개최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100% 믿고 그렇게 해서 봉사의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름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보름달에 그것도 사조직이죠? 그거는 영부인님 사조직인데 처갓집으로 보면 제일 큰 영부인님 언니 되시는 김춘의 아들 김봉조가 보름달 총재로 또 영부인이 당시에 보름달 명예총재로 그 다음에 대구회장 염오영 그리고 저도 보름달의 간부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는데 로얄 패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일을 잘 알면서 같이 고민을 나누던 박상기 영남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시 그 1월 봉사회, 네. 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구 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총련임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님의 부름을 받고 대구에 있는 덜안길이라는 곳에 옛날 진지상이라는 식당에서 김윤옥 여사님의 큰언니인 김춘고문, 그 다음에 대구 회장인 염호영 씨 회장님 이렇게 배석을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해드리고, 김윤옥 여사님께서 유일하게 댄스 스포츠가 대통령배 대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배 대회를 열어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김호영 회장님과 염 회장님께 드렸던 걸로 알고, 그걸 당선이 되면은 해줄 테니까 열심히 뛰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염호영 씨가 김호영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걸 같이 있으면서 식사를 하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호영 총재님은 자비로 그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김호영 총재님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분한테 직접 약속을 받고 언지를 받았던 걸 약속을 못 지킨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뭐 배신감만 느낄 뿐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떠셨나요? 저는 순진하게 그분들의 말만 믿고 저희 전 재산과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많은 폐를 끼쳐가면서 그분들의 약속만을 믿고 열심히 했었는데, 하늘 청천 병력이라고 할까요? 김윤옥 그 우리 영부인이죠. 김윤옥 여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영부인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는 한나라당에 제가 가입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선거 기간이 이제 돌입했을 때는 한나라당으로 만약에 그 선거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름달, 영부인의 사조직 보름달 회원을 모집하는 걸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돼서 저희 그 댄스인들하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저희 각 지부, 봉사의 지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거기에 관한 모든 예산이나 또 돈 들어가는 거는 모두 제 혼자서 다 집행을 하고 저 혼자서 돈을 구해서 넣습니다. 물론 뭐 팔각회 이것은 어떤 조직입니까? 팔각회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 그 중앙정보부장 출신들이 저쪽 그 판문점 팔각회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봉사단체로 발전돼서 지금 서부 경남 쪽으로는 팔각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그 조직들이 팔각회 중앙회장이 저희 부총재로 있었고, 저도 명예 중앙회장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 당시에 대선 전에 팔각회 행사할 때 제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명박 당시 후보를 제가 직접 팔각회 행사장에 직접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 단상에 모시면서 연설 단상에 모시면서 그때 후보하고도 잠깐 짧은 시간에 서로 대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발이 불을 틀 정도로 고생을 하셨던 이현정 상임고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상임고문님은 1월 봉사에서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네, 저도 그 고문으로서 그 같이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사전 선거운동도 됐죠. 예. 네, 1월 문화 봉사회지만 그때 이제 선거운동 한나라당으로 하면 안 되니까. 사전 선거운동으로 위반되니까. 네네. 그래갖고 1월 문화 봉사회원으로서 활동한 거예요. 그때 사실 저는 교통사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어요. 네. 예, 그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일본
이나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누이 이것 좀 하라 해갖고 고모님 그래서 제가 했는데 사실 그 결혼도 다 깨어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안 좋은 몸으로 제가 전국 다 다니면서 그 1월 문화봉사에 보름달 이래갖고 그걸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서명운동으로. 예. 근데 이제 경비는 그 당에서 준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총재님이 이제 저한테 자기 개인 돈으로 이제 제가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총재 사비로 다 줬어요. 이제 다 잘 되려고 했는데 우린 고생만 하고 아무 이제 그냥 너무 허송세월 이제 우리 그 총재님은 그 후유증으로 뭐 어떻게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너무 안 좋았어요. 참 많은 활동은 했지만은 돌아온 대가는 너무하네요. 사실 말 그대로 사냥을 끝난 개가 삶아지는 말 그대로 토사구팽 그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또 아직까지도 저들이 협박이나 그런 거에 지금도 아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도 몸도 고통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뭐 저 같으면은 이런 일을 겪는다면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더 있었습니까? 이제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서 또 그 밑에 박영준 일파가 저희 한나라당 불교분과위원회하고 또 우리 1월 봉사회를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청와대 만찬도 취소시키고 그렇게 했다가 제가 편지로 또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묵살시키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민정수석실에 불러가지고 사찰 조사하고 또 폭로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러고 항의를 하니까 검찰에 하명해서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조작해서 저를 잡아넣고 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거를 각 언론에 또 우리나라 인권단체 또 사법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수없이 편지를 넣고 또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랬어도 다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묵살을 시켰고 또 어떤 언론은 검찰의 수사 발표 그대로로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저희 조직을 뿌리째 붕괴시킨 그런 언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관들이 권력 앞에 맹종하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모양새로 돼서 저는 지난 5년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신국론에서 정의가 없는 국가가 거대한 강도 집단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저는 정부가 아니라 강도 집단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그래서 파멸당한 그런 시간이 5년 그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거든요. 예. 뭐 아직도 협박을 하며 위협을 하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폭로하면 죽이겠다 그랬고 그런 것 때문에 책으로 제가 작년에 폭로를 했는데 혹시 신변의 위험이 느낄까봐 지금도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계속 일정한 주거가 없이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등록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상당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지금 감옥에서 천식이 그대로 생긴 그대로 나왔고 말 그대로 시름시름 앓는다고 아픈 곳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재님, 끝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한마디만 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 총재님이 같이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간 5년이 저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순진하게 한 약속 하나만을 믿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없는 죄를 만들고 강제로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공포에 떨면서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를 기다리는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온 것은 제가 있었던 모든 경험을 이 책 하나에 자세히 다 넣어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저와 같은 잘못된 정치인들 속에서 희생타가 되고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치 또 선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시는 저와 같은 그러한 불행한 과거를 만들어내는 국민이 없으면 그런 바람으로 오로지 이 책을 썼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정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나 사람이나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져야 될 것이며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이용해서 필요 없으면 토사구팽시키는 그러한 정치는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KBN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